혹시 최근에 캐나다 주시장 지수 보셨나요? 2025년 캐나다 주시장이 엄청 좋았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S&P 500을 가뿐히 이겼고, 심지어는 AI 붐의 한가운데서 나스닥 지수까지 이겼습니다. 사실상 테크 회사의 무덤인 캐나다에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온 건지 참 신기한데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얘기해보겠지만 이 캐나다 주시장 지수보다 사실 실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 주시장에 투자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출발하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간단하게 캐나다 주시장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지수를 먼저 보시죠. 여기 GSPTSE라고 써져 있는 건 S&P 회사에서 만든 토론토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인덱스라고도 하죠. 캐나다 주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고 매일 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스탁스라는 어플에서 이 티커를 쓰셔서 찾으셔도 되고, 야후 파이낸스 캐나다에 들어가시면 메인에 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부분은 지수 성장률이 약 25% 정도 되는데 2024년이 끝난 시점부터 마켓 전체가 25%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회사로 생각해 보자면 캐나다 전체 회사가 4분의 1 정도 더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상대적인 부분이죠.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두 YTD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YTD는 Year to Date, 올해의 시작 시점부터 오늘까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촬영 날짜 기준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미국 주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은 16% 정도, 그리고 기술주의 집합인 나스닥은 21% 정도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시장이 이것보다 앞섰다니 좀 신기하긴 한데 올해만 엄청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년을 살펴봐도 수익률이 50%를 넘어가죠.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캐나다 시장이 있는데 내 돈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이 지수를 그대로 모방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식시장 지수를 따르는 ETF인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뱅가드의 BCN, BMO의 JCN 등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분석하기 편한 블랙락의 ETF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CN, JCN, XIC 모두 캐나다 전체에 투자한다고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GSPTSE 지수랑 수익률도 거의 같습니다. 솔직히 지난 10년 미국 주식은 어마어마한 상승기였고, 이 기간의 지수를 비교해보자면 캐나다 주식의 수익률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한데, 그렇다고 캐나다 주식을 사실 지수로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와도 같은데요. 사실 배당금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주식회사들, 즉 오래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회사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회사들의 특징은 바로 배당금이 꾸준하고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나다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우리는 DTC라고 실제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나은 점이 있죠. 물론 이런 세금의 효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최소한 TFSA는 채운 상태여야 되고, 아마도 RRSP를 진행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노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아마도 캐나다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처음 얘기하는 거라 어색하네요. 여튼 배당금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10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0%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미 엄청난 수치긴 한데도 많은 분들이 조금 수익률이 아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캐나다 시장에 투자하면 이것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기 써져 있는 yield, 배당금 혹은 분배금 때문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분기별로 들어오는 분배금을 다시 이 ETF에 재투자했을 경우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 캐나다 노트 ETF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1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는 상황을 또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1년 동안 들어온 분배금으로 다시 ETF에 재투자하면 분배금이 2%였다면 주식수가 1000주에서 내년에는 1020주가 될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받는 분배금은 1000주가 아닌 1020주에 해당하는 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더라도 20주를 더 가진 채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차익을 거두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매년 더 쌓이겠죠. 이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함께 보겠습니다. 5년 누적 수익률은 100%가 넘었으니 2배로 성장했다는 뜻이죠. 10년 누적 수익률은 200%가 넘었으니 10년 동안 내 자산이 3배가 되었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용사 웹사이트에서 보통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는 배당금 혹은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인덱스 ETF와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 수익률은 131%로 나오네요. 이유는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ETF를 투자를 하시면서 분배금을 재투자하신다면 131%였던 수익률이 오른쪽 그림처럼 214%의 수익률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도 캐나다 지수 투자를 하려면 배당 재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배당이 높은 마켓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잠깐 이러한 ETF가 가지고 있는 홀딩스, 쉽게 말하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비중이 가장 높은 탑10의 회사들인데 딱 봐도 금융 그리고 에너지 섹터가 많이 보입니다. 저는 이게 캐나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웨이트랑 관련해서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해당 기업의 시장 가치가 전체 회사들의 합에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만큼이 ETF 내에서 그 회사의 비중을 의미한다고 쉽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00의 ETF를 샀다고 가정하면 6.75달러는 RBC에 투자하신 거고 2.79달러는 BMO에 투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0개 회사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실제로 깊게 살펴보면 대략 215개 정도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하나를 투자하면서 이 모든 회사를 나눠서 한 번에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많긴 한데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캐나다 투자를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캐나다 주식이 오늘이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캐나다가 훨씬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죠. 다만 캐나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캐나다 시장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는 ETF를 골라서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노후까지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캐나다 투자를 절대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은퇴 이후엔 미국 주식보다 더 적절한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미 캐나다에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 꾸준히 더 공부하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제가 직접 투자를 하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2025년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봤는데요. 내년에도 사실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